자, 그다음 문제 잠깐 보시면 예상 문제에서 1번에 국민건강보호법령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에서 01번 나와 있습니다. 1번은 뭐 기출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건 좀 종합 형태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 5가지 관련 질문을 주고서 옳은 것 하나 이제 그중에 질문에 이제 가보시면 1번은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범주를 이제 주었던 것으로서 문항 1번은 두 가지 이제 그 직장 가입자 적용 제외 대상 범위 중에서 일용 근로자 근로 형태에 따른 기간을 좀 바꿨었죠. 그래서 1번은 지금 이제 보시면 고용 일용 근로자 근로 형태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3개월은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와 그와 같은 자들은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1번, 2번. 자, 여기는 문항 2번은 지금 2번은 자격 상실 사유 중, 사유는 보시면 총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자격상실의 사유는 총에 6가지 자격상실 사유가 있는데 그 6가지 자격상실 사유 중에 총 지금 보시면 국적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해서 여기는 총 6가지 그 상실에 관한 사유를 세 가지 사유를 주고서 주었는데 결국 이 사격이 자격 상실에 관한 사유나 취득에 관한 사유를 줬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뭐를 구분할 수 있냐? 그 행정처리 시기가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 구분하는 지문인데 현재 2번은 지금 틀렸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그 사유 6가지 중에 주어지는 사유가 3가지를 주었는데 그 중에 2번은 국적을 잃은 날이 아니라 국적을 잃은 날은 언제 행정처리했냐면 잃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은 이제 국적을 잃은 날이 아니라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잃은 날의 다음 날이라고 지문이 나와야 맞는데 그게 틀려서 현재 틀렸고요. 그러면 두 가지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은 해당된 그날이니 사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본문 내용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일 상실에 관한 사유를 줬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이 그날 다음 날을 구분할 수 있냐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날 다음 날이라는 질문을 놓고 빼고 해서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 3번입니다. 자, 국내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 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은 지금 현재 3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 가입자가 국외 업무에 종사, 즉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1년 파견 나갔대, 외국에 지사 파견을 나갔는데 당연히 그 지사 1년 동안에 외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는 못하자면 누가 대신 볼 수 있죠? 피부양자가 있다면 직장 가입자 외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면 누가 대신 보는 거죠? 대신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내에 누가 있으면 피부양자가 있으면 이 피부양자가 국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면제되려면 국내에 누가 없어야 피부양자가 있느냐 아니라 없는 직장 가입자가 국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면제된다는 것에서 문항 3번 봐두시고요. 4번은 지금 보험료 징수에 관한 시기입니다. 시기.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가입 자격을 취득했거나 상실했을 때 이 시기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징수하, 이 시기에 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래서 4번은 지금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제 공단에 징수합니다. 뭐 하나 요건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월 10일 날, 3월 10일 만약 3월 10일에 만약 이 건강보험자 3월 10일에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 3월 10일에 취득했다면 보험료는 몇 월분의 보험료부터 공단에 징수할까요? 4월분의 보험료부터 징수한다는 거고요. 만약 3월 10일 날 자격을 상실했다고 만약에 일자가 있다면 그러면 3월 10일에 자격을 상실했다, 잃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공단에서는 그 직장 가입자에게 몇 월분의 보험료까지는 징수합니까? 상실한 날의 전날, 며칠에 3월 9일이 속하는 몇 월이죠? 3월 달까지는 3월분의 보험료까지는 징수합니다. 그래서 징수 시기는 맞고요. 다만 단서가 있죠. 그 이어지는 질문에
가입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게는 언제부터 징수합니까? 그 달부터 징수한다. 그러면 뭐 3월 1일 날, 3월 1일 날, 3월 1일 날 취득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 날짜가 3월 1일 날, 3월 1일 날 건강보험 자격 취득했을 때는 이때는 4월분의 보험료부터 취득을 징수했는데 3월 1일 날 취득했다면 이때는 몇 월분의 보험료부터 3월분의 보험료부터 징수합니다. 그래서 매월 여기 있는 꼭 굳이 3월 달에 아니라 매월 1일이라는 건 1월부터 12월 이 12월 어느 중에 3월 달에 있죠. 매월 1일이면 그때는 해당 월에 취득한다는 건 해당 월부터 징수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징수 시기는 여기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5번은 과다 납부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몇 년 동안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됩니까? 여기는 5년이나 3년이죠. 시효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아까 봤더니 정리했었지만 그 일괄적으로 보험료 징수하는 법률, 건강보험법 그리고 고용보험법 5가지 사회보험 중에서 3가지 사회보험은 권리관계별에 따라 시효가 따로 나눠지지 않으니 일괄적으로 몇 년으로 정리하면 3년으로 시효를 정리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부분에 국한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에 관한 종합유형의 문제고 또 이 건강보험에 관련된 각각의 중요한 파트에서 하나씩 문제를 가져와서 종합문제를 물어보던 이게 쉽지만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부분들이.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 정리 봐주시고요. 한 장을 넘겨서 02번 잠깐 볼까요? 02번은 지금 이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면 하나 맞고 4개가 틀렸다는 겁니다. 부분들이. 지문은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옳은 지문으로 내는 게 뭐 옳지 않은 것부터 보면 여러분들 시간 소요도 되고 또 집중력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좀 쉽지 않은 건데 일단 1번. 1번은 지금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네. 자, 신청은 구제 신청을 하는데 누가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은 여기는 노동조합은 구제 신청에 관한 주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가 돼야 맞고요. 2번은 그 신청 기한입니다.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 있었던 날부터 몇 개월인가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 합니다. 그래서 문항 2번에 3개월, 6이 3으로 바뀌어야 맞고요. 3번은 지금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하에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냐. 그러니까 단순한 신청을 재심을 신청했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만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된다 정되지 않습니까? 정지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부분들은. 자, 4번은 일단 이 지금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내리면 이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사전에 문서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사전 몇 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알려주게 됐다. 4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그래서 30일 하나 틀렸고요. 자, 5번은 자 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이행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이때는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부과된 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거지 이행을 했다고 해서 이행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 징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지문에서 3번 한번 정답 통해서 한번 확인해 두시도록 하고요. 자, 04번. 04번은 이제 산재보험법상 여기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에 관해서 여기 이제 그 해당 부분을 심사, 재심사 청구에 관한 부분에 국한의 문제를 물었던 것으로서 여기는 1번. 공단은 보험급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보험급의 결정한 근로복지관 소속기관을 거쳐서 여기는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신청한 여기를 신청에 관한 어디 문을 두드릴 거냐가 좀 틀렸죠. 여기는 어디? 여기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청구하는 거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번은 현재 공사번은 문항 1번 어디 청구하는 이거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청구해요. 그 청구는 어디를 문 두드린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거고요. 그 심사 청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기 이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위원회가 뭐가 있다? 지금 나와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죠. 그러면 경로가 지금 어디? 공단을 생각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일단 문을 두드린다면 근로복지공단을 문을 두드리면 여기 청구하면 이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기 이 공단에 무슨 위원회를 둔다? 이 관련 위원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단은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가는 것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어디를 거쳐서 공단에 이제 청구하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지 이건 경로가 좀 틀린 거죠. 그래서 1번 그 경로 순서를 좀 여기 좀 틀리게 물어서 질문을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 이제 틀린 건 아닌데요. 5번 일단 경로는 심사 청구하고 심사 청구에 불만이 있으면 무슨 청구가 재심사 청구가 들어가는 경로가 되는데 문항 현재 5번 4번에 5번 한번 볼까요? 5번에 그러면 꼭 심사 청구하고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심사 청구에 대한 그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재심사라는 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항 5번에 가보니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무상 질병 판정으로 심의를 거친 결정의 밑에는 뭐는 생략할 수 있다. 심사 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5번 문항 하나 확인해 놓으실까요? 자, 한 장을 넘겨서 05번입니다. 05번에 이제 보시면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총 휴가 일수 관한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지문을 가로쳐 놓고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 지문으로 물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로서 첫 번째 들어갈 숫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15일의 유급 휴가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유급 휴가 일수는 며칠로 합니까? 총 25일. 그래서 이제 보면 숫자 3개, 1년, 2년, 25일 숫자. 그래서 15번 현재 짝짓기 기억, 니은, 디귿 수의 세 가지 숫자를 물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그 중에 숫자로 가로치진 않았었지만 기억 다음 1년간 퍼센테이지 숫자 있죠.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 숫자 80이라는 숫자 좀 하나 체크해 놓으실까요? 부분들은 5번의 정답은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그 중에 80%라는 숫자도 좀 정리를 좀 해 놓습니다. 부분들은 자 07번 나와 있고 07번의 유급휴가 이제 관한 부분에 쭉 기술이 되어 있는 지문 확인해 둘까요? 07번도 뭐 정답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뭐 크게 설명하기보다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8번도 한번 봐두시고 9번도 정리. 이게 8번, 9번, 10번 쭉 해서 하나 봐두시고요. 지문들은 자 11번 연차 유급 휴가 관련한 11번에서 아까 좀 뭐 문제 11번 중에서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11번은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휴가에 대한 대안 사항이 잘못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해서 이제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가보죠. 5번에 사용자는 휴가 시기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아니죠. 휴가 시기는 누가 정합니까? 여기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는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통보한다는 그 지문도 의미가 있게 문제로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11번이 현재 문항 5번은 일단 당연히 연차 유급휴가는 법에 따라 이제 보시면 누가 근로자가 쓰게끔 해갖고 근로자가 이 휴가를 그 시기를 정한 거지 사용자가 정해서 통보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 하나 수정하고 자 이제 그러면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자, 여기서 말한 그 기간이라는 건 보면 자 그럼 연차 유급휴가는 최저 며칠부터 최대 며칠까지일까요? 최대 며칠부터
10월 최대 15일부터 최대 며칠이 총 유급휴가 최대 상한 일수냐면 25일이에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여기는 근로자별로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일자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5번에 지금 중요한 거 여기 틀린 거는 뭐 근로자에게 통보한다고 근데 그게 틀렸었고요. 이 주어진 건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이것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무나 사회보험을 보시다 보면 임금은 무슨 임금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기간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여기 취업규칙 등이라는 건 여기 취업규칙이라는 건 여기는 법에서 그거를 강제하지 않겠다. 그럼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은 뭐 이 유급휴가 임금을 뭐 통상임금으로 주겠다고 규정이 돼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가는 거고 B라는 사업장은 이 취업규칙 등에 예를 들어서 평균임금은 평균을 가겠다는 거지 법으로 무슨 임금을 하는 건 강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등이나 취업규칙으로 포함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는 따로 그 해당 사업장이 규정한 바대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하나 확인해 놓으십니다. 부분들은 문항은 동그란 21번의 지금 단서에 따른 경우도 여기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거지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 확인해 두시고 12번 자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 이제 보면 12번은 그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에 관한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일단 지문은 정답, 먼저 정답부터 먼저 정리하고 기타 필요한 거 설명드리면 자 정답 바로 4번으로 갑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의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지되지 않는다,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재심을 신청했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에 의해서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된다가 아니라 정지되지 아니한다가 되어야 맞는데 끝에 뭘로 바꿔도 이거를 정지된다라고 바꿔서 문항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동그라미 4번 하나 봐주시고 관련 벌칙은 지금 5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라고 해서 12번의 문항 5번 그 부분의 벌칙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13번은 지금 이제 보시면 그 최근에 기출이 됐던 문제인데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세 요거는 뭐 따로 설명하기보다 한번 확인해서 정리를 좀 봐두실까요? 부분들은 13번은 벌칙 한번 쭉 하나 확인하시고요. 14번은 지금 고용보험법령상 정해진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이라고 좀 보시면 지문은 14번은 한번 좀 잠깐만 14번 현재 14번은 뭐에 관한 걸 물었나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위해 즉 육아휴직 급여 연장 신청 사유죠. 그래서 14번은 현재 여기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연장 신청 사유가 몇 가지냐고 봤을 때 연장 신청 사유인데 보시는 대로 지문에 몇 가지 현재 교재 그 기출 문항의 문항 1번에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의 사망이 아니라 부상입니다. 부상. 그래서 여기는 문항 현재 1번부터 쭉 해서 문항 4번의 지금 끝에 지문이 뭐예요? 여기는 사망이 뭘로 바뀌어요? 여기 부상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지역 그 4번 끝에가 사망이 아니라 이게 뭘로 바뀌었는데 이게 부상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4번 하고요. 그리고 5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천재지변 5번은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경우라면 그러면 여기는 현재 이와 같은 5가지 하나에 해당하면 연장 신청할 사유가 이 사유 있으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사유가 해소된 날로 며칠 이내 걸쳐 해야 됩니까? 지문 중에 가보면 두 번째 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며칠 이내 신청합니까? 30일 이내. 그러면 이 1부터 5에 해당되는 사유가 끝난 후에 며칠 이내 이 육아휴직급을 신청합니까? 30일 이내 신청합니다라고 해서 문제 14번에 이 육아휴직급의 연장 신청 사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사유가 끝난 며칠 이내 신청합니까? 30일 이내 신청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정리가 끝나시면 지금 볼까요? 그럼 이제 연장 신청 사유가 나와 있어. 여기는 지금 뭐에 관한 연장 신청? 여기는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현재 문제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보시면 14번은 고용보험법상의 5가지 급여 사업 중에 육아휴직급여를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해 신청할 수 없다면 이 사유가 끝나는 며칠이나 합니까? 30일 이내 신청한다는 거고요. 이 연장 신청 사유 5가지하고 요 기한은 이걸로만 정리할까요? 2가지 급여를 더, 2가지 급여를 더 한다는 거, 2가지 급여에 따른 연장 신청 사유 동일하니까 요 백에다가 하나, 2가지 급여란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보험법상에 뭐 육아휴직급여도 총 5가지 급여 중에 5가지 급여는 고용안정직업개발사업 실업급여 2가지하고 하나, 그리고 셋, 넷 하고 그다음 마지막이 출산 전후 휴가급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출산 전후 휴가급여, 휴가급여도 마찬가지로 해서 일단은 5가지 고용보험법상 급여사업 중에서 5가지 중에 문제로 만든 건 육아휴직급여를 물었죠. 이거를 포함해서 육아휴직급여, 근로자 단축급여, 출산휴급여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요건 이제 법에 따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그럼 뭐가 있다? 연장 사유 그럼 결국 1부터 5에 따른 이 사유하고 30일에 관한 기한은 어디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3가지 급여 중에 어디 갖다 적용해야 되거는 셋 중에 지금 보신 대로 셋 중에 3가지 중에 어느 급여 관련 연장 신청 사유를 줘도 모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묶어서 기출되긴 했었지만 문제 14번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묶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14번은 뭐 이제 하나 정리해서 나머지 2가지 묶어 가실 수 있는 거고요. 15번, 16번. 16번은 보시면 여기는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내에서 보시면 16번은 여기 5번입니다. 5번. 5번은 지금 이제 보시면 5번은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위탁기관에 관한 것은 누가 지정합니까? 여기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16번은 현재 문항 5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부분들은. 자, 16번 잠깐 보실까요? 16번 일단 틀린 것 좀 뭐 문항 5번 하나 정리하신 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지문에 16번에 일단 1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일 예상하여야 합니다. 해서 나와 있고요. 그럼 일단 2번. 그럼 2번은 교육은 2번의 교육 형태 2번입니다. 2번은 보니까 2번은 자,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의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네. 2번은 교육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인정합니다. 근데 3번에 가보니까 2번의 형태로 하는 것은 성희롱 예방을 한 거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항의 3번에 가보시면 이의 경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우편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않습니까? 3번에 따라 실시된 거 성희롱을 했다 안 했다. 3번의 경우 이걸 교육한 거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2번의 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 인정을 하는 거지 3번의 이와 같은 경우 인정한다. 이때는 교육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항 4번을 가보시면 4번은
4번은 지금 현재 인정이 되지 않은 이와 같은 교육도 뭐 하겠다. 교육한 것으로 동그라미 4번은 안 되는 건데 4번은 뭐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인정을 한데 여기는 사업장의 규모가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지금 보신 대로 이와 같은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뭐 하겠다. 이 안 되는 교육을 이런 형태로 하는 것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4번에 이제 가보시면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에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교육자료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게시 배포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을 할 수 있다. 네, 여기는 지금 보시는 그 내용 여기는 보면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겠다. 근데 여기는 모두 인정된다는 게 아니라 사업의 규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뭐예요? 남성, 여성 또 어느 한 성으로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건 여기는 지금 보시는 대로 등에 따라 여기 어느 한 성에 그 사업장이 남성 또 여성 한 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교육을 홍보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교육을 한 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백에다 하나 더 적어 놓으시면 상시 근로자가 몇 명 미만이냐면 10명 미만이에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게시 배포하는 방법 인정을 하겠다? 네. 원칙은 3번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사업장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점 남성, 여성 모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근로자 수가 몇 명 미만, 10명 미만이면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방법도 뭐 하더라? 교육한 것으로 뭐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16번은 현재 문항 5번 간단히 틀렸었지만 지문은 4번, 2번부터 쭉 타고 내려오면서 마지막 4번에 뭘 하나 꼭 기억. 여기 숫자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에 둘 중에 하나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인정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그 경로 따라서 한번 쭉 보시면서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더라. 정리합니다. 자, 질문은 17번 읽어두시고요. 18번. 자, 법령상 육아기 관련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질문은 정답 먼저 갑니다. 정답은 지금 4번에 사업주는 육아기 관련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로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장 근로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누가 요구에 따라서 가능 유무가 결정이 돼. 누구 요구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업주는 안 됩니다. 사업주 요구해서는 안 되고 누가 요구한다면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하세요. 그 연장 근로는 누구 요구에 가능하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가능한데 근로자가 요구했다면 주 몇 시간 이내에 가능합니까? 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지금 동그라미 일단 4번 하나 틀렸고요. 문항은 1번. 1번의 그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란 건 이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라면 분명히 근로시간을 줄여서 단축된 근로시간을 통해 대상 자녀를 돌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거냐? 아니요. 법에서는 근로시간을 정해놨어요. 정해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신 대로 문항 1번에 몇 시간인가요?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즉 15시간 이상 넘어가고 35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시간 사이에 뭐 하세요? 근로자와 사업주 협의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정리 받으실까요? 자, 19번 하나 정리하시고 한 장을 넘겨보면 20번입니다. 20번은 지금 좀 가족돌봄 법률상에 나와 있는 종합 형태의 문항이 지문이 되는데 20번에 가시면 1번은 지금 보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정리해서 1번에 나와 있고요. 2번 가족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80일 넘는 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며칠이더라? 180일이라는 해설에 가면 90일입니다.
90일로 하면 이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나눠 사용하는 기간은 최소 1회 기간이 며칠 이상이 돼야 된다. 최소 1회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20번의 문항 동그라미 2번이 X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0일 플러스 1회 나누는 시간 최소 며칠 이상 보시면 90일 이상이란 것 하나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21번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지문 22번도 22번은 좀 전에 봤던 유가기 근로자 단축에 관련된 그 사업주와 그 근로자가 협의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사업 법령에서 24시간이 아니라 15시간 이상 35시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22번에 3번 X 틀렸다 잠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지문에 24번부터가 사회보험에 관한 문제들 몇 개가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문제 24번은 뭐 산재보험의 급여가 아닌 것이냐고 물었던 것 중에 보면 5번이죠. 장애연금인데 장애연금은 여기는 보시면 장애연금은 여기는 사회보험 중에 무슨 연금 어느 법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죠. 여기는 장애연금이 아니라 글쎄 이리가 물어볼지는 미주시긴 합니다만 일단 그러면 장애연금 일단 용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장애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급여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장애연금은 국민건강연금법상이고 현재 산재보험법상엔 이 장애연금의 개념 무슨 급여가 있다? 장해급여. 그렇죠. 그래서 해설회관 문항에 뭐 3번 장해급여 있다는 것 하나 봐주시고요. 여기는 현재 해설이 좀 하나 수정이 좀 하나 안 됐는데 그거 하나만 잠깐 볼까요? 그래서 24번의 해설에 산재보험법상의 해설 그 급여에 관한 종류가 해설에 가 보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문항 7번 여기서 7번은 여기 하나 7번은 요거를 장례비라는 수정하실게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지만 장례비가 개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는 혹시나 본문에 할 때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래서 혹시나 해설을 보시다 착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장의비를 장례비로 수정해 두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26번 지문인데 그다음 27번 한번 볼게요. 27번. 자, 27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 상실 시기가 다른 것은 그럼 결국 27번에 뭘 물어봤다? 자격 상실 시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것은 이 상실 시기라는 건 여러분이 주어진 사유에 따라 뭘 구분할 수 있더라? 행정처리 시기가 그날인지 또는 그날의 다음 날인지 그래서 그날인지 그날의 다음 날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시기는 보면 그러면 지금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자격상실 사유가 총 몇 가지가 있대. 밑에 해설에 가면 총 아까 잠깐 확인했었지만 1, 2, 3은 다음 날 잠깐 부연 설명에서 확인했었던 4, 5, 6은 언제입니까? 4, 5, 6은 그날. 그러면 정답은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에 여기는 언제 수급권자가 된 날입니다. 수급권자가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라고 해서 27번에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일단 여기 그 사회보험에 관한 그 상실에 관한 시기를 물어본 것을 보면 사회보험이나 보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가 취득 그 상실의 시기도 있지만 취득에 관한 시기도 있긴 합니다. 취득에 관한 시기도 있긴 하지만 시험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지금까지 전체 출제했었던 사회보험 관련해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사회보험에 관련해서 시기는 시험은 어디서만 출제를 했었고 했었냐면 상실에 관한 시기만 물었어요. 취득도 물론 시험에 지문상에 잠깐 등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답 OX를 만드는 것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사회보험의 무슨 시기에 대해서 상실 시기에서 주로 문제를 물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유, 두 가지 무슨 사유? 상실 사유. 그 사유를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란 겁니다.
유형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적 아까 봤던 이렇게 단독 문제로 이렇게 27번까지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종합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 내지 또 두 개 문항으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 아까 봤던 가장 첫 번째 문제와 같이 전체적인 사회보험의 종합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번 하나 정리하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이제 산재보험 관련한 부분의 문제 몇 개를 좀 잠깐 정리하는데 지문은 지금 29번 잠깐 볼까? 29번. 자, 29번은 지금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보험급여는 그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있어서 그래서 보험급여에 관한 여러분이 종류를 일단 여기서 그 종류 다 물어본 건 아니고요. 8가지 급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산재보험법상 급여는 종류가 몇 가지, 8가지 급여가 있다는 것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그 중에 이 급여 관련 부분에 쭉에서 문제를 물었던 것으로서 일단은 먼저 문항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자,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1일당 지급액은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통상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게 되면 주로 객관식 문제는 지문 그 어느 특정 문항에서 정답 OX를 갈리는 게 하나 지문인데 여기는 휴업급여를 관련해 쭉에서 기록했던 마지막 5번 지문에서 여기서는 지문이 지금 보면 2개 틀렸습니다. 용어 틀렸고 퍼센트 틀렸는데 여기는 평균임금이 얼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얼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까? 100분의 70. 그래서 여기는 통상임금의 50이 아니라 여기는 평균임금이 얼마?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휴업급여는 꼭 해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70. 여기는 지금도 꾸준하게 출제합니다. 주관식으로도 물어보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70 기억하시고 휴업급여는 지급합니까? 며칠 이내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다 본문할 때 정리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현재 5번 틀렸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휴업급여는 며칠 이내면 일하지 못한 게 아니라 며칠 이내면 3일 이내면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휴업급여를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것은 휴업급여는 아주 깔끔하게 지문도 많지도 않고요. 지문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업급여는 지금 현재 객관식으로도 물어보면 주관식으로 언급이 잦은 부분인데 정리할 거 없습니다. 뭐만 정리하시면 돼요? 용어, 평균임금, 100분의 얼마, 70. 며칠이면 지급하잖아요? 세 번째, 3일. 그래서 휴업급여는 하나, 둘, 셋이면 정리 끝납니다. 그래서 휴업급여에 대해서 문항 5번 하나 봐주시고요. 4번의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이제 보시면 요양급여는 두 번째 줄이죠. 그래서 단 며칠 이내 요양을 취해들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양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법상 이 8가지 급여 사업 중에 며칠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딱 둘 중에 2가지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어디 휴업급여는 따로 여기 언급하지 않았지만 휴업급여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 하나고 그리고 위에 있는 바로 4번의 요양급여는 단 3일 이내 요양으로 취해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이 보험급여에 8가지 급여 사업 중에 3일 이내란 질문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양급여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 이 휴업급여에서 나온다는 것. 여기는 따로 일자는 나오진 않았어요. 좀 본문 설명할 때 휴업급여 일자도 한번 확인했었기 때문에 일자 3일이라는 것은 8가지 급여 중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쪽에서 등장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유족급여 3번, 2번 간병급여 두 번째, 1번 수급권자가 이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보험가입자라는 건 사업주를 말합니다.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보상 책임이 뭐합니까? 면제된다. 그러니까 중복돼서 받을 수 없더라. 그래서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무슨 책임은 면제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슨 책임은 면제된다? 재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겁니다. 까지 이제 해서 29번에 1번. 여기 이제 숫자 관련한 부분은 4번, 5번도 중요합니다만 1번의 의미에서 중복이 됐을 때는 무슨 책임은 면제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된다는 것까지 해서 29번 1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 시간 29번까지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